서류 제발 여보. 이름 이준희, 나이 31, 공백기 3년에 스펙 없음. 유일한 경험은 공기업 인턴과 백화점 판촉 알바 경험뿐. 오! 서류 쾌했어. 면접 지금 공백기 어떡하지? 면접은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유진이! 할 수 있어. 면접 준비 안 하세요? 저 다 준비했어요. 오씨, 쿨레 쩔. 말 안 거시면 안 돼요. 이름 동글, 25살, 국내 최고의 연구대 졸업, 해외 유학 경험으로 외국어 능통, 각종 대회에서 상을 싹쓸은 고스펙자. 죄송합니다. 아니 말도 하고 그러면서 긴장 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수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35번, 36번 지원자 들어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 봤어요? 동굴 지원자 스펙이 진짜 좋네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이분은 신입 맞죠? 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뭐 신입이라고 하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이준희 지원자님부터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라이브 백화점 영업직무에 지원한 이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동글씨 시작하세요. 1분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얼라이브 백화점에 지원한 동글이라고 합니다. 동글 지원자님은 해외권에서 되게 오래 거주하셨던데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Hi, I'm Dongle. I went Harvard and I'm applying for this Alive department store because I got interested in, I don't know, like sales marketing. 네, 좋습니다. 저도 좀 외국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네, 뭐 하세요. 네. 샬롬, 아니 요슈아, 바루카바 베시마도나 이상입니다. 그 이준희 지원자님은 공백기가 3년 정도 있으신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공기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좀 선호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이 저에게 잘 맞다 생각해서 공기업 지원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사기업을 지원하신 거예요? 제가 공기업에서 인턴을 해봤는데요. 인턴을 해봤더니 일하는 방식이랑 문화가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체계가 너무 중요하고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방식을 되게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체험 마치고 나서 바로 알바를 백화점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영업 담당님이 하시는 의사소통이나 그 당시에 저에게 맡겨주셨던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요. 그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 지점으로 전속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일이 나랑 잘 맞겠구나, 공기업을 그동안 준비를 했던 게 내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기업에 진짜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5개 백화점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백화점 전부 다 1등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화점이 있고 고객이 있다면 그곳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안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동글 지원자님은 대회 수상이나 수상 경력이 여러 있으신데 이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 엘사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S사 공모전에서도 뭐 최우수상 받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상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 수상 경력들 말고는 혹시 그러면 좀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해외에서 좀 오래 거주를 했었고 영어를 좀 잘하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미주권 진출하고자 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유학생들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15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준희 지원자님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공백기도 좀 있으신데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영업을 해보니까 제가 상대될 분들이 대부분 여사님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너무 어린 사람들보다는 조금 저처럼 나이도 있고 중후해 보이는 사람을 선호하시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얼라이브 백화점 5군데 다 매출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여사님들과의 좋은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가 그 여사님들과 더 이 매출을 잘 일으키고 매니저분들과 함께 최고의 백화점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면접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망쳤지만 보잖아. 결과를 봅시다. 뭐야 탈락이야? 어이없네. 아 그래 뭐 이 회사 어차피 연습생을 갔던 건데 이 회사만 있냐 딴 회사 지원하지 뭐. 그래도 기분 별로네. 결과를 봅시다. 합격했어. 분명히 면접 망쳤는데. 역시 면접왕이 형이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이미 공백기, 나이, 스펙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면접장에서 만났던 어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진짜 뽑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에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필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필살기가 있으면 이런 사람도 분명히 뽑힙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을 많이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나이가 많고 공백기가 길고 스펙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실 시간에 여러분의 필살기를 만드는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한번 뛰어보자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합격했어. 역시 면접왕이 형이야. 학생 일어나봐. 학생 응? 학생. 응? 엄마, 나 합격했어. 아이씨, 합격한 거 아니었어? 아이씨, 합격한 줄 알았잖아. 면접 준비 잘 돼가요?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바쁘니까 죄송한데 끝나고서 얘기하죠.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연습 열심히 하세요. 아씨, 연습장이었어. 35번 36번 지원자 들어와 주세요. 35번 지원자 이준희. 백화점 판매 알바로 1위한 경험과 최고 매출 달성을 필살기로 어필할 예정. 특징,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면 말을 더듬는다. 36번 지원자 동글. 의사소통 역량과 실행력을 강조할 예정. 특징, 말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 네, 동글 지원자님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라이브 백화점 영업 직무에 지원한 동글입니다. 저는 일을 잘하기 위한 2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실행력입니다. 저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2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얼라이브 백화점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희 지원자님도 1분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백화점 영업직무에 지원한 이준입니다. 저는 백화점 판매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고요. 전국 매장 판매에서 1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경험 때문에 여러 백화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의사소통을 잘했는데 백화점 여사님들과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해결해 드리면서 최고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소통 능력과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하는 이런 것들이 얼라이브 백화점의 영업부에서 훨씬 더 큰 매출을 내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 그 이준희 지원자님께서 매출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로 얘기를 해드려야 구매로 연결되는지 관찰을 좀 많이 했고 그 고객을 관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파악하신 고객에 대해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20대 정도로 보이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제로 숫자를 카운팅을 해보니까 약 60% 이상이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좀 사실 수 있는 좀 저렴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정장 브랜드를 특별 판매로 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그 당시에 그걸로 최고 매출을 층에서 기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중에 가장 저렴한 브랜드, 백화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좀 잘 보이는 쪽으로 팝업 스토어처럼 행사 매장 4대를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바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뭐 놓으셔도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면대방 형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무조건 결과물을 내라고 그게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성과 내려고 열심히 한 건데 지금 포장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매출을 높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영업이라는 것의 매력이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동글 지원자님 자기소개하실 때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소통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글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소통 역량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점은 얼라이브 백화점이 세계 각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다양한 해외에서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의사소통 사례가 있을까요? 그때 이제 해외에서 제가 원활하게 의사소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리더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팔로워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만의 경험, 여러분만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내용은 아래 댓글에 꼭 여러분 생각을 적어주시고요. 또는 여러분의 답변 방식을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이 답변은 이래서 좋다, 이래서 안 좋다라는 거를 그 답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면접을 보시는 우리 리팬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다가오는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면접에서 이미 솔루션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문점을 달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일본 자기소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백화점 영업직무에 지원한 이준입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글 지원자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본인이 리더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팔로워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형과 팔로우형 질문의 의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묻는 것. 저는 두 가지 유형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리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플을 진행할 때 항상 리더 역할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글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추진력과 주도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뭔가 수동적으로 있을 때 전 좀 주도적으로 팀을 이끌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준희 지원자님도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리더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판매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아무리 적극적인 제안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포인트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제안하는 방식을 따라와서 결국엔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말고 다른 알바들이랑은 어떻게 좀 리더로서 역할을 하셨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많은 점도 있었고 또 워낙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를 따르는 알바생들이 많았습니다. 좀 친하다고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4명을 그 백화점을 다 잊었듯이 뒤지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판매의 어떤 데이터가 됐던 200명이 넘는 사람 고객조사, 직접 만나서 인터뷰까지 따낸 이 고객조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사 제안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로 연결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이 하기 싫어했는데 시킨 거 아니에요? 처음엔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포인트를 계속 제시하면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끝나고 나서 저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삼겹살도 먹으면서 회포도 풀었기 때문에 잘 따르고 또 좋아했고 그 친구들도 소위 필살기라고 말하는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힘들었던 경험의 질문 의도. 공통 질문과 개인 질문의 의도가 다르다. 공통 질문일 때는 지원자의 인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저는 취업 준비하는 순간이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있어가지고 취업 사정을 잘 모르긴 했지만 사실 솔직히 이렇게 취업 안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동글 지원자님 좀 진정하시고 그러면 이준희 지원자님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근데 괜찮아요. 그 지원자가 오니까 참 마음이 제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공기업을 준비했던 3년이 사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잘 맞는 일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게 답인 줄 알고 갔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떨어짐으로써 제가 지금 잘 맞는 일을 찾게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시기가 없었다면 잘 됐어도 문제지 않았을까. 사실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슷한 힘든 일이 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항상 잘 맞는 일이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혹시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생각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돌파한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글 지원자님에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없습니다. 얘 고생해 본 적 없네.
Yeah,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한 좀 매니다. Yeah, 나를 피해 다니지도 못했어. 면도왕이 형이 현직자 인터뷰 하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떨린다. 그래도 일단 해보자. 저 여기 현직자세요? 아, 네. 왜 그랬죠? 여기 회사 경쟁 우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저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1분만 시간 되시나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은데 함께요 직콕 서비스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함께요 직콕 서비스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공식적으로 뉴스도 다 나갔고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현직자 인터뷰 성공했다. 면도방이요. 말 들으니까 성공하긴 하네.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현직자 인터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신문 스크랩하는 방법이 있다고? 면도방 이용 역시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는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한번 따라해볼까? 일단 헤드라인에 넣어보자. 트렌드나 말할 수 있을 법한 키워드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수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지? 함께요 직콕 서비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내용들 가지고 면접 답변 한번 정리해보자. 동글 지원자의 지원 동기 준비 전략, 신문 스크랩, 현직자 인터뷰 활용. 예상치 않게 면접이 돼버렸단 말이지. 지원 동기. 근데 뭐 이게 홈페이지도 뭐 내용이 없냐 이렇게. 이럴 때는 다트를 찾아보라고 그랬지. 반기 보고서 뭐 이런 거 보면 있지 않을까? 보고서라니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는 거야? 이준희 지원자의 지원 동기 준비 전략, 기업 홈페이지 조사, 다트 조사. 네, 잘 들었고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 온라이브 백화점의 공격적인 확장성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상장과 확장이 이어지는 또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희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의 다각화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없었던 온라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동글 지원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온라이브 백화점은 고객의 라이프 씬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현직자분들에게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이 회사의 경쟁력은 고객의 라이프 씬과 고객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에 맞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 시국에 맞춰서 온라인 베이스 사업에서 함께해요 직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 맞춘 백화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같이 도전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럼 다른 경쟁사는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네, 제가 좀비 백화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직자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오프라인 베이스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게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오프라인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 동글 지원자님의 생각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물론 온라인 백화점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에 맞춘 이런 함께해요 직콕 서비스 같은 것을 출시하는 것이 고객의 니즈에 맞춘 발빠른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희 지원자님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나 경쟁사에 대한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 전공이 경영은 아니지만 이 회사를 알기 위해서 다트까지 뒤져봤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신문기사 전부 다 검색도 해봤고요. 저희 회사 왜 지원하신 거죠? 얼라이브 백화점은 업계 1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좋고요. 저희 회사 어떤 복지가 마음에 드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짜리 보내주시는 휴가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세계 일주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회사에 꼭 입사하겠다. 나의 미래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저 제도를 꼭 이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기 개발을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자기 개발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외국 공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계속 말해봐라. 그런 게 저희 회사랑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백화점의 이제 고객들이 누리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개발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배달 서비스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백화점인데 배달 서비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앞서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다른 데가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을까요? 백화점은 배송을 안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휴, 모르겠으면 우기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자. 시간 없어. 네,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무나 원하시는 분 해주세요. 고객의 니즈에 맞춘 발빠른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미래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저 제도를 꼭 이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무나 원하시는 분 해주세요. 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면접 내용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해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스라엘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그럴 정도로 얼라이브 백화점이 이 코로나라는 힘든 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 백화점을 마켓컬리에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원자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곳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현직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신 함께해요 직콕 서비스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확장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진 것 이외에 다른 코로나 타겟 전략이 있을까요? 네, 질문 있습니다.
좀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중요한 문제라서요. 좀 연봉 수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사했던 그 한 달 휴가제도 그거 다 갈 수 있는 거 맞죠? 질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어떤 포털 사이트 좀 보니까 회사 평이 좀 되게 안 좋던데 그거는 뭐 그냥 거기만 그런 거겠죠? 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지 면접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소중한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산업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얼라이브 백화점의 성장 가능성에 설레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님들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혼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 아랍 동네에 들어갔다가 왜 그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좀 웃으면서 얘기해라. 너무 막 로봇 같잖아. 화면 같잖아. 아, 면접관은 이렇게 미소 먹는 사람을 뽑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피드백 시작해볼까요? 이준희님 거 먼저 우리 피드백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경험이요.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잘 봐주세요. 혹시 지금 쓰신 내용도 너무 좋기는 한데 그 내용을 조금만 변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요? 뭘 변경해요? 그 비즈니스 체크레터 1번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가진 기준을 같이 아니 근데 그 있잖아요. 그 면접관 이형 그분은 계속 그게 얘기하시던데 솔직히 좀 안 맞아. 저기 보라님 취준 몇 년이나 봤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그 아저씨 수는 엉터리야. 내가 지금 5년째 하고 있거든. 준이 근데 저희 원래 스터디언 모집할 때 면접왕 이형님 방법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아니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뭐야 이거? 내보낸 거야? 매너가 아니네. 야, 그런다고 안 붙어. 내가 지금 5년을 해봤다니까? 취준을 안 해봐서 그래. 완전 고집 부리고 있네 진짜. 그 면접왕 이 형도 고집 부리면 떨어진다 그랬어. 아, 진짜 고집쟁이다 진짜. 네, 1분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영업을 하면서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본인만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 군데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고객이 항상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진상 고객이라 할지라도 해결하는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가 본사의 지침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사의 지침이 때로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 본사 직원들이 현장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티 안 나게 본사의 지침을 준수를 하지만은 좀 고객이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드리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좀 전체 표준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본사랑 소통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 면접관님 본사랑 소통을 안 해보셨나 본데요. 본사는 일단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걸로 현장에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잘 나오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매출이 잘 나오면 좋아하니까 굳이 연락을 하기보다는 저는 저의 탁월한 설득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현장 고객에 맞추는 어떤 내용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으로 항상 좋은 결과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 사례 있으세요? 좀비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당시였습니다. 그 어떤 고객이 저희가 분명히 1+1으로 진행되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4개를 달라고 팍팍 우겨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곤혹을 많이 겪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좀 재고가 이렇게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던 재고에서 잘 이렇게 해서 4개를 드리고 고객님이 너무 만족해 하셔서 그 뒤로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판매 사원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좀 제대로 관리하기보다는 좀 이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뭐 일단은 고객이 최고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차피 없어지는 재고고 그 면접관님 잘 아실 텐데 그 재고가 이게 잘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고객분이 원하시는 걸 다 채워드리는 게 최고의 영업 전략이 아닐까. 전 현장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사와 점장님께 좀 보고를 드려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으셨나요? 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고요. 점장님하고는 오히려 그런 좋은 방법이 있냐 그러면 저랑 같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오늘 면접 어떠셨어요? 오늘 면접 진짜 완전 이건 합격각입니다. 면접관님들 표정을 딱 보니까 벌써 그 남자 면접관님 아빠 미소, 여자 면접관님 엄마 미소, 현장에 짬에서 나오는 이 바이브가 확실하게 풀어진다. 완전 스웩 쩔었어. 이준희 지원자요. 고집을 너무 부리시던데 완전 고집쟁이. 왜 그렇게까지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에서 약간 저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들어오면 걱정돼요. 동글 지원자님께서도 혹시 영업을 하시면서 진상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얼라이브 백화점에서 3개월간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진상 고객을 만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벤트 상품을 기획을 했었는데 2개씩 이렇게 고객분들에게 드리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단골 손님이니까 나는 4개를 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객분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나요? 본사 지침상 이벤트 상품은 2개씩만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를 우선 해드렸고 혹시 어떤 상품 때문에 이 상품들을 더 받고 싶으신 건지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했습니다. 단골 고객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2개 정도 더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골 손님이시긴 하지만 본사의 원칙을 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질문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단골분의 니즈를 파악한 결과 이벤트 상품 중에서 특정 풋크림을 원하셔서 이벤트 상품을 더 가져가고 싶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증정해드릴 수 있는 풋크림을 증정해드리는 걸로 소통을 했고 고객분께서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럼 본인은 어떤 거를 배우셨나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본사의 원칙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고객과 회사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행동이요. 당연히 동글 지원자죠. 아니라니까 동글에 면접 그거 아니라고. 이름 이준희, 취준기간 5년, 솔직함에 대해 잘 모르는 편.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를 맡은 경험이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름 동글, 취준기간 1년, 특징, 솔직하게 답변하는 편.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를 맡은 경험이 있다. 내가 5년 동안 준비했잖아. 내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붙는지를 다 경험해봤다니까. 너 몇 년을 준비했어? 나 1년. 1년밖에 안 돼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왜 5년 동안 그러고 있어? 왜 이렇게 싸워? 이름 영서, 취준기간 7년, 특징, 면접왕 이용 영상 엄청 봄. 근데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아니 계속 되도 않는 소리를 이게 싸우는 거 다 들려. 왜 싸워? 야, 내가 면접 5년이나 준비했구나. 너 몇 년이나 준비했냐? 내가 한 7년 준비했지. 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 너 왜 아직도 안 됐냐 너는? 야, 나 곧 있으면 돼. 곧 있으면. 너 이 형님 알아, 이 형님? 알지. 이 형님 당연히 안다고? 알지. 이 형님 영상 몇 개나 봤어?
그거 뭐야 100만 넘은 거 하는 게 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100개를 다 봤어요. 내가 이 형님 마스터야. 이 형님 왜 아직도 취업이 안 되고 있냐? 기다려봐. 기다리면 다 돼. 다 된다고 했어 이 형님이. 그분 영상 안 그래도 몇 개 봤거든? 근데 그 솔직함과 명성함?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그 영상이 아주 명영상이지. 근데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 내가 한번 해봤거든? 그 결과가 떨어졌어. 어떻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디 보는 거야? 이준희 지원자님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실패 경험에서 팀프로 혼자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사실 다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 팀원들이 좀 뭐 입히게 잡히게 되면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혼자서 다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팀원들이 제대로 같이 못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자기 성적 챙긴다고 솔직히 좀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저로서 좀 시켜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다 자기 성적 챙기기 바빠가지고 제가 나름 동기부여 한다고 뭐 밥도 좀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솔직히 전혀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괜히 그 어린애들하고 했나 좀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솔직함을 넘어서 멍청함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생각해보면 되게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방금 뭐 배웠다고 하셨는데 그걸 통해 뭘 배우셨어요? 리더의 희생? 앞으로도 제가 이곳에 입사한다면 리더십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진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영화 하냐. 보는 거 맞아? 진짜. 나 영상 여러 번 봤어. 진짜 답답하다. 이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 솔직하게. 솔직히 내가 말을 저로서 떨어진 거지 저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야. 됐고. 그럼 동근이 너 어떻게 말했어? 솔직하게 말하긴 했는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너처럼 말하진 않았어. 넌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묘하게 기분 나쁘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 자꾸 어디 보는 거야? 동글 지원자님 자기소개서 보니까 팀플을 혼자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팀플 과제에 있어 충분히 역할 배분을 하지 못해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팀플이 진행이 되면서 다른 팀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냥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리더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각자의 강점을 맞는 역할을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극복했던 사례가 있으신가요? 사실 직접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A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 팀장님을 보면서 이런 비슷한 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팀원들의 강점을 항상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팀원들에게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서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저런 점을 적용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완전 가식이잖아. 왜? 잘했구만. 야, 저거 가식이지. 솔직하지가 않잖아 지금. 내 답변에는 구조가 있어. 들어봐. 네, 제가 팀플 과제에 있어 충분히 역할 배분을 하지 못해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팀플이 진행이 되면서 다른 팀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냥 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팀장님을 보면서 이런 비슷한 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 리더란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에게 각자의 강점을 맞는 역할을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 형 7년 만에 합격했어 드디어. 이름 영설익, 특징 취준 7년 만에 합격함. 이 형 말대로 하니까 된다잖아, 된다니까. 이름 이준희, 지원 회사 및 직무, 백화점 영업 직무. 특징 면접 질문 의도 파악을 잘 못하는 편. 형이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다 시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왜? 세상 진짜 뭐 같은 거 같아. 왜 또? 면접 갔더니 면접관이 진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야 시끄러워. 소리 다 들린다. 왜 그래? 이름 동글, 지원 회사 및 직무, 백화점 영업 직무. 얼라이브 백화점 3개월 아르바이트와 하루 백화점 일주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 나 말 좀 하자 좀. 야, 내가 지금 면접 갔는데 진짜 뭐 같은 상황을 경험했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고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거니?
그거 질문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와, 씨 합격했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인간이 나도 질문 인간의 받았어. 탈을 쓰고서 그런 질문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게 뭐 난 답변 취준생이잖아. 당연히 여러 군데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당연하지.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빡친 상태입니다. 야, 그런 질문 받았고 안 받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답변은 좀 잘한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일로 와봐. 이건 일로 가는 거야? 왜 일로? 이준희 지원자님은 저희 회사 말고 다른 곳 어디 지원하셨어요? 네, 저는 백화점 업계에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인 좀비백화점과 하루백화점에 동일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가실 건가요? 저는 얼라이브백화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이 회사에 지원해서 반드시 입사해내고 말겠습니다. 방금 저희 회사를 위해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얼라이브백화점 많이 이용했고요. 그때마다 그 로고송 들으면 되게 저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 정말 이 회사의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백화점도 로고송 있고 한데 다른 백화점은 왜 안 가셨어요? 지원은 했는데요. 붙어도 안 가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회사는 제가 특별히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느낌이 안 좋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안 좋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외관 자체가 좀 이렇게 되게 별로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느낌이나 좀 외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의 전략이나 수치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얼라이브백화점은 부동의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좀비백화점이고요. 3등이 하루백화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 눈! 야, 너 무슨 말 하고 온 거냐? 이 형 영상 안 봤어? 학교까지 됐고. 나도 똑같은 질문 받았는데 내 생각엔 내가 한 답변이 더 맞는 것 같아. 야, 모여봐. 동굴 지원자님은 저희 회사 말고 다른 데 어디 지원하셨나요? 저는 좀비백화점과 하루백화점에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가시겠어요? 사실 그러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얼라이브 백화점을 꼭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영업 직무 특성상 어디에 이제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직무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에 발맞춰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루백화점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 회사 다 붙은다면 어디 가실 건가요? 세 회사 다 붙으면 당연히 얼라이브 백화점에 올 것입니다. 제가 얼라이브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고객과 소통을 하고 회사 시스템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된 얼라이브 백화점의 시스템과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꼭 오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루백화점도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고객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백화점과 저희 백화점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얼라이브 백화점에서 알바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그냥 코로나에 발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도 바꾸시고 고객에 맞춘 서비스를 바꿔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하루백화점에서도 제가 짧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경험한 하루백화점의 변화의 속도나 구체성이 얼라이브 백화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실행하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얼라이브 백화점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고객 니즈에 맞춘 배송 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구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얘 진짜 눈치 없네. 야, 나처럼 로열티를 어필해야지. 저건 100% 로열티거든? 딴 데 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야. 질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세 곳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완전 달라. 들어봐. 사실 그러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얼라이브 백화점에 꼭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직무 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에 발맞춰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루백화점에 갈 것 같습니다. 세 회사 다 붙으면 당연히 얼라이브 백화점에 올 것입니다. 제가 얼라이브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고객과 소통을 하고 회사 시스템을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된 얼라이브 백화점의 시스템과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꼭 오고 싶습니다.
연자방 이형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드릴 말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우리 매장에도 있을 텐데 저희 매장엔 없던가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저희 회사에도 왔다가 바로 또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드보라 면접관, 얼라이브 패션 채용팀장, 네, 감사합니다. 제이 면접관, 얼라이브 패션 전무, 사실 33년 인상의 대기업 자동차 해외 영업, 글로벌 영업 전문가, 해외 법인 운영 경험 풍부.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준희 면접관, 얼라이브 패션 인사 책임자. 채용팀장입니다. 아유, 믿음직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해외 요즘 비디서 글쎄요, 요즘 굉장히 어수선하죠, 모든 게. 한국도 뭐 지금 한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좀 적응이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또 한번 좋은 인재를 뽑도록. 채용팀장 요번에 지원자들 검증 전략이 뭐였어요? 일단은 업계에 비슷한 경험 위주로 일단 선발을 했습니다. 아 경험 위주. 네네네. 지원자분들 이제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35번 지원자 영설익입니다. 이름 영설이, 얼라이브 패션 지점 15곳 방문, SNS를 통한 고객 후기 200개 이상을 검색. 안녕하십니까. 36번 지원자 동글입니다. 이름 동글, 얼라이브 패션 지점 집 근처 3곳 방문, 3개월 이내에 짧은 인턴 경험 3개 있음. 네, 잘 들었고요. 저희 회사 매장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가봤습니다. 좀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아쉬웠어요? 좀 다채로운 상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상품군이 적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좀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본 데 중에 이런 게 좀 트렌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홍대 지점을 방문을 했었는데 매장 입지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에 맞춘 상품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대학생 고객군이 많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으로 프리스 제품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매장에도 있을 텐데 저희 매장엔 없던가요? 매장이 있기는 했는데 요즘은 사실 좀 박시한 스타일이 유행인데 굉장히 타이트한 감이 있더라고요. 요새 박시한 옷이 트렌드라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제 주변 친구들이 또 그렇게 입기도 하고. 친구들 말고 뭐 그런 데이터나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설이님은 저희 매장 방문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얼라이브 패션 지점을 총 15군데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얼라이브 패션만의 독보적인 피팅 기술을 접목한 나라 따뜻한 패딩을 판매하는 체험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셨나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보적인 그 기술 때문에 가격을 20%나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방문이 어려운데 독립적인 체험관을 만드는 걸 보고 고객들이 되게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타사도 따뜻한 패딩을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타사도 다른 패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가 200개의 리뷰를 분석해 보았는데 타사 패딩은 고가인 반면에 따뜻하기도 하고 저가일 때는 따뜻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얼라이브 패션의 나 따뜻해 패딩은 가격이 저렴한데도 따뜻하다는 평가들을 홈피 후기평 뿐만 아니라 블로그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패션 유튜버들이 있는데 70개 정도 리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패션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얼라이브 패션 나 따뜻해 패딩은 안 사면 손해 있는 아이템 그리고 겨울철에 필수 아이템으로 후기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나 따뜻해 패딩이 아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소 아쉬운 점은 제가 그 패션 후기를 보는 와중에 여성 커뮤니티인 쉐어 에브리띵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자친구 선물을 어떤 걸 사주면 좋을까 하는 그 평에 제품이 품절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사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 해당 제품의 재고량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 잠깐만요. 그 동글님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패션 관련 짧은 경험이 3개나 있으신데 경험을 짧게 하신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때는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좀 계약 기간이 짧았습니다. 네, 제가 패션업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계약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거기에선 입사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계약 연장 제의를 받은 적은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약 연장 제의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당시에 대학교 복학을 해야 돼서 아쉽게도 더 길게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곳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도 왔다가 바로 또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인재들이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임원 면접관분들도 시간을 따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땐 그럼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은 숨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영설익 같은 그런 지원자들 같으면 회사의 입장에서 아니면 점장의 입장에서 그 고객들의 니즈가 뭔가 그 고객들 니즈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고 또 자세하게 조사를 했잖아요.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신입 사원 같으면 저희가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설익 같은 지원자는 굳이 인턴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현업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신입의 입장에서는 경험들을 임원 면접관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내가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겠죠.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믿는 바를 정중한 표현으로 하면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면접관도 신이 아니니까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적인 거는 그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서 신입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한테 자기를 너무 어필해서 내가 이 정도 우월하다고 하다 보면 자칫 면접관은 이 친구가 나를 가리키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점보다는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 경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경우에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글 지원자님 같은 지원자님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동글 지원자는 물론 자기도 이제 열성이 있고 이 일도 꼭 하고 싶은 그런 열의는 느껴지지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보면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입사할 때 자기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 플러스 논리적인 그냥 무조건 자기 열정만 갖고 주장했을 때 100이면 100 다 지게 돼 있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필요하다고.